안녕하세요. 음오ITV 하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원을 선택하실 때 좁은 시야, 부족한 정보 안에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연구실, 나에게 맞는 연구실을 선택하기 위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그리고 선택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점들을 순서대로 나열해보자면 학교 네임밸류, 연구 실적, 교수님의 성격, 그리고 연구실의 분위기, 실질 인건비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하죠.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 연구실이면 좋겠지만 그런 연구실을 찾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학교 네임밸류나 교수님의 명성처럼 한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건 매우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원을 가서 석사를 한다면 2년, 박사를 한다면 길게는 7년까지 지내야 할 연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주변의 소문을 통해 연구실을 정하게 됐어요. 스카이대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나 네이버 뉴스에 나오는 연구 실적 홍보 자료들, 그 연구실에서 돈도 많이 준다라는 소문을 듣고 입학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은 연구실이죠. 학교도 좋아, 뉴스나 홍보 자료를 보니 대단한 연구를 하는 것처럼 보여. 게다가 돈도 많이 준대. 하지만 막상 연구실을 들어가 보니 교수님은 너무 바쁘셔서 보기 힘들고, 가끔 만나는 교수님은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 연구는 뒷전, 연구실 사람들은 편이 갈려 싸우기 바빠 등의 문제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알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더 좋은 연구 조건을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 네임밸류, 일반적으로 좋은 곳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스카이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대 같은 과학 특성대학, 그리고 MIT, 하버드 같은 해외 명문대학까지 이름만 들어도 좋아 보이는 것들이죠. 좋은 대학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게 되고, 거기서도 학문의 뜻이 있는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돼요. 주로 스카이 대학들이나 과학기술원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대학원을 고려할 때 본인의 학교보다 같거나 높은 학교의 대학원, 그리고 유학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좋은 대학의 대학원에는 좋은 학생들과 좋은 교수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조건 가장 좋은 대학을 가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대답은 가능하다면 일단 가세요입니다. 대학만큼 대학원에서의 학벌의 중요성이 크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업시장이나 교수 임용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탑 클래스의 학교란 국내 이공계 대학원 기준으로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정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탑 클래스의 학교가 아니라면 좋은 선택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도 할 수도 있겠죠. 그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들이 좋은 학교로 몰리게 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교마다 특색이 있는 분야가 있고 유명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영남대학교의 전기공학과의 박주영 교수님 연구실, 세계 상위 1%의 연구자에 5년 연속 선정되실 만큼 연구 실적도 우수하시고, 한 연구실에서 교수가 3명 배출될 만큼 아웃풋도 좋은 연구실입니다.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공학과의 조재필 교수님, 이 교수님도 노벨상에 근접한 과학자, 세계 상위 1% 연구자, 그리고 기업의 기술 이전을 할 만큼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갈 수 있다면 좋은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게 좋다. 전반적으로 뛰어난 교수진, 좋은 아웃풋, 그리고 우수한 연구시설까지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곳이 없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때 주변의 눈을 조금만 돌려본다면 정말 좋은 교수님들이 계시니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연구실의 경쟁력입니다. 흔히 대학원을 가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삼성, LG, 현대와 같은 좋은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가는 취업의 길. 두 번째는 정출연이라 불리는 정부출연연구소, 교수로 갈 수 있는 연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본인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본인에게 좋은 연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취업을 위해서 내가 대학원을 간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조건은 분야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분야인 AI나 2차 전지 분야, 그리고 반도체 분야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분야에서는 정말 많은 인력들이 요구되고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아주 뛰어난 학교, 연구실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취업의 길은 넓게 열렸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구원으로 입사 시 높은 연봉도 보장되어 있죠. 반면에 생명과학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황우석 박사님 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생명과학의 인기가 치솟았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생명과학과를 나온 후에는 박사를 하고 난 후에도 취업이 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중 원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높은 연봉을 받길 원한다면 어떤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산업의 중심지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공업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기계공학의 위상이 조금 낮아진 상황을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대학원을 선택하실 때 현재 뜨고 있는 분야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망한 분야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회로 나가는 그 시점을 고려한다면 더 좋겠죠. 여기에 안정적인 선택을 원한다면 꾸준히 인기 있는 분야에 대한 고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구실의 취업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연구실 홈페이지에 멤버란에 들어가셔서 얼럼나이 항목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졸업생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곳인데 이곳을 보시면 이 연구실이 주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는지 그리고 연구와 취업 중 어느 곳에 치중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